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1대3 데이트부터 해가지고 쭉 보죠. 이분들이 여기서 보였던 패턴이 뒤에서 이제 어떻게 작용될지, 어떻게 또 드러날지를 또 봐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데이트 중에 하나였잖아요. 짧게라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정숙, 현숙, 순자 세 사람. 그리고 영훈 씨가 들어가도 되나요? 하고 들어갈 때까지 이 세 사람은 각자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아마 옥순 씨나 영자 씨가 있었다면은 조금 대화도 하고 조금 이것보다는 부드러운 분위기였을 것 같긴 한데 뭐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일단 순자 씨는 3위, 그리고 현숙, 정숙 씨가 이제 누가 우열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영호 씨는 자기가 연상이 좋다,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물론 존경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 걸 보면 2살 많은 정숙 씨, 1살 많은 현숙 씨, 그리고 동갑인 순자 씨는 제외, 약간 이렇게 일단 나이로 커트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나이로 커트하지는 않았겠지만 연상에게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안정감,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영호 씨 내면의 장난꾸러기 같은 부분을 동갑이나 연하에게는 좀 이 친구들을 내가 또 보살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무의식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처음에 이제 세 사람이 나올 때부터 현숙 씨는 영호 씨의 옆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처음에 건물에서 나올 때, 그리고 차에 타러 오는 그 걸어오는 데서도,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까지 한 번도 옆자리를 놓치지 않죠. 그리고 또 정숙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성격상 이런 자리에서는 막 나서서 이야기하고 또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또 조용히 있습니다. 가장 끝자리에 있죠. 그리고 마침 정숙 씨와 순자 씨가 화장실을 가면서 영호, 현숙 2사람이 남습니다. 현숙 씨가 좋아하는 사람이 2사람이라고 했나요? 한 분은 정숙님일 것 같고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정숙 씨인 건 알고 있죠. 결국은 이제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현숙 씨다. 그러니까 현숙 씨는 왜 그러면 첫인상때 정숙님을 선택했냐. 현숙 씨는 내가 지금 정숙 씨보다 더 영호 씨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호 씨는 정숙 씨를 고른 건 밝게 웃고 있어서 그랬다. 근데 현숙 씨는 이제 너무 민망해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것도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정숙, 순자 2분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죠. 누군지 정해졌냐 순자 씨가 물어보니까 영호 씨가 고민하고 정해진 것 같긴 한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데이트만을 딱 잘라놓고 보면 영호 씨가 현숙 씨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원래는 영호 씨는 정숙 씨가 마음에 있었지. 그리고 현숙 씨는 현숙 씨도 괜찮네,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여기 와서 현숙 씨와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이 커졌고, 그러니까 일단 순자 씨가 들어올 자리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라고 애매하게 말을 원래는 하고 싶었죠. 왜냐면 영호 씨도 지금 정숙 씨랑 갈지 현숙 씨랑 갈지 정확히 안정이 쓴 시점이니까. 근데 여기서 순자 씨에게 예를 들어서 고민하고 있어요라고 대답을 하면 순자 씨 입장에서는 나둔가? 라고 오해할까봐 영호 씨가 고민이라고 하다가 정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돌려주죠. 그러니까 순자 씨에게는 조금 선을 긋는 면이 있죠. 근데 정숙 씨가 2분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그래서 약간 추려진 거예요 한 분으로. 영호 씨는 이게 그래도 그 2명 중에서 결정이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영호 씨는 순자 씨에게 선을 긋는 면으로 이제 정해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정숙 씨가 들으니까 그럼 뭐야, 지금 나랑 어떤 오늘 메시지가 오고 가지가 않았는데 지금 현숙과 둘이 있거나 더 많은 대화를 오늘 분명히 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오늘 좀 추려진 것 같다는 말은 지금 나를 배제하겠다는 뜻인가?로 정숙 씨는 들을 수 있지. 이게 1대3 데이트 문제라니까. 분 중에 한 명이라도 계신가요? 라고 묻죠. 근데 영호 씨가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훅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네 하는데 그 시선이 현숙 씨를 향해 가요. 그 대답이 여기 현숙 씨도 계세요라는 뜻으로 정숙 씨는 캐치를 했을 거라고. 물론 그 영호 씨가 당연히 의도하진 않았겠지. 그리고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근데 자기도 모르게 현숙 씨에게 시선이 쏠렸다는 거를 느꼈는지 그 뒤로 시선을 살짝 여기저기 보는 걸 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훅 질문이 들어와서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그런 시선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여기도 한 명 있나요? 라는 질문에 현숙을 시선이 갔다 왔어요. 굉장히 제어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 미세한 움직임이 실은 이 사람의 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리고 영호 씨는 정숙 씨의 눈치를 보고 있죠. 왜냐면 정숙 씨도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정숙 씨가 더 나서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전체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숙 씨는. 그러니까 영호 씨는 정숙 씨랑도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같이 하고 이 사람에게 어쨌건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더 알아보고 싶은데 지금 현숙 씨가 너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현숙 씨가 또 좋고, 그러니까 지금 정숙 씨의 눈치를 살짝 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대1 시간이 주어집니다. 영호 씨와 현숙 씨가 서로 어느 정도 좀 호감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2사람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영호 씨가 연상 좋아하는 거 아니었냐. 현숙 씨가 연하를 만나본 적도 있다 라고 하면서 시선이 오른쪽 위로 싹 올라가죠. 이미지를 이렇게 좀 생성해내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던 얘기인데 계속 뭐 기억을 하고 있는 연하가 아니어서 그냥 기억에서 어느 정도 지워진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었던 연하여서 그 기억을 잘 떠올리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관계였거나 아니면 연하를 만난 적이 제대로 사귄 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막 연하를 만났어도 그렇게 막 추억에 젖을 만큼 그런 사이는 아니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카푸치노가 이렇게 묻는 어떤 상대에게 좀 귀여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좀 보일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걸 뭐 의도했다고 그래서 뭐 저걸 갖고 뭐라고 할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현숙 씨가 영호 씨의 마음을 얻고 싶어 했다는 거는 알 수 있죠. 그리고 현숙 씨가 돌아오고 이제 순자 씨와 교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에 남은 사람은 현숙 씨와 정숙 씨죠. 두 사람의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현숙 씨가 이제 뭐 오래 걸렸죠 하니까 정숙 씨가 아니에요. 즐거웠으면 됐죠. 그래서 약간 전우애로서 현숙 씨를 대하죠. 하지만 현숙 씨는 조금 자기가 유리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다. 호감도가 올랐다. 이거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얘기는 보통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들이지. 영우님이 관심 있는 사람이 2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저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린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저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말로 출발해서 그게 저인 것 같아요 라고 단수로 끝을 맺어버리니까 정숙 씨 입장에서는 뭐야 나는 배제된 거야? 아까 영우 씨가 순자 씨에게 선을 긋는 의도로 정해진 것 같아요 라는 말에 정숙 씨는 지금 마음이 조금 무거웠었단 말이죠. 자기한테 한 말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숙 씨의 이 말을 들으니까 정숙 씨 입장에서는 아 영우 씨와 현숙 씨가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말이긴 하죠. 그 나중에 다시 또 보겠지만 영자 씨와 옥순 씨 그리고 광수 씨도 영자 씨와 광수 씨 사이에서 그렇게 막 이성적으로 교류가 있지는 않았지만 영자 씨가 나도 당신에게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또 옥순 씨와의 그런 진심을 또 전해준단 말이죠. 그런 것과 생각했을 때는 좀 대비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숙 씨는 대박하면서 이제 완전 재밌어라고 하면서 그 동지애로서 대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의 기대는 지금 좀 무너졌겠지. 정숙 씨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스스로는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고 이렇지만 감정 조절도 잘하고 차분하고 좀 이성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약간 차가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에는 분명히 좀 미세한 상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그래 그냥 자기가 스스로가 정리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영호 씨가 나중에 어떠한 액션을 보여준다면 정숙 씨가 다시 좀 오해를 풀고 두 사람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냥 내 바람일 수도 있어. 두 사람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서로가 보완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정숙 씨랑 영호 씨랑 그러면서 순자 씨가 와가지고 영호 씨랑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순자 씨가 이제 현숙 씨가 남기고 간 음료를 아 이거 마시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영호 씨가 이제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순자 씨가 아 이거 마셔도 돼요 하면서 이제 마시거든요.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좀 안 좋은 행동이겠죠. 순자 씨는 이게 음료가 오래 걸리니까 정숙 씨가 너무 오래 기다렸단 말이죠. 나도 오래 기다린 입장이 돼봤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해서 그냥 마신 걸까? 라고 해석도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신경을 썼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순자 씨는 상철 씨한테는 아 좀 알아보고 올게요 하고 갔고 영호 씨는 지금 그런 내가 바라는 어떤 이성적 어필이 없으니까 여기서도 마음을 접었고 오히려 쌍꺼풀 없는 눈의 대명사인 지금 영철 씨와 어떤 시작이 될랑말랑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상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게 외모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 만날 거야 라는 거는 정말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스타일이 더 이성적으로 끌리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지.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뭐 다음 사람을 꼭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나? 그런 사람한테 꼭 끌린다는 보장이 있나? 그렇지 않은 거죠. 어쨌건 뭐 순자 씨도 여기서 누군가를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기존에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을 깨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순자 씨는 영호 씨에게 어떤 이성적 호감이 없었다. 그리고 영호 씨와 정숙 씨의 데이트, 정숙 씨가 자기 어떤 인생관을 들려주고 영호 씨는 자기소개 때도 멋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멋있네요로 마무리를 한단 말이죠. 영호 씨는 정숙 씨가 멋있는 사람이라고는 확실히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영호 씨는 멋있는 사람을 찾고 있지. 근데 영호 씨가 보기에 현숙 씨가 나를 더 관심 있어 하는 것 같거든. 나를 관심 있어 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날은 또 술 기운에 나에게 굉장히 많은 어필을 했던 현숙 씨가 눈에 확 들어온 날이기도 하고 원래는 정숙 씨와 현숙 이렇게 돼 있었고 아 정숙 씨 멋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근데 정숙 씨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때 이성적인 임팩트가 있는 그런 데이트는 아니었던 것 같다 라는 그런 게 영호 씨와 현숙 씨가 너무 케미가 맞는 것처럼 보여버렸단 말이에요. 현숙 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보이기도 했고 영호 씨가 또 그런 거를 또 계속 맞춰주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정숙 씨는 한 발 물러서서 또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떤 관찰을 주로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막 나서서 어떤 분위기를 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혀 아닌데 정숙 씨 입장에서는 아 이제는 내가 회방꾼이 된 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부분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숙 씨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질투라도 느껴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다 같이 너무 신난다. 그런 인상이 되게 강렬했다. 그냥 친구 같은 감정의 호감이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사랑이지. 왜냐면 지금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친구 같은 감정에서 시작이 되지만 이게 이 사람과 내가 진짜 친구여서 그런 감정이 들었을까?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게 1대3 데이트고 다 같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저 사람과 나의 어떤 이성적 교류를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걸 늘려가기에는 정숙 씨는 그런 성향의 사람은 아닌 거죠. 아마 누구와 1대3 데이트를 했어도 호감도가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정숙 씨는. 근데 정숙 씨가 영호 씨랑 1대1 데이트를 해도 이성적 호감이 안 오를까?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 물론 그건 영호 씨가 하기 나름이겠죠. 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 근데 1대3 데이트라는 것 자체가 정숙 씨라는 사람의 성향에 비추어 봤을 때 거기에서 이성적 호감을 이 사람과 나와 단둘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과 나의 감정을 키우는 것을 할 그런 것을 스스로가 허용할 사람이 애초에 아니긴 하다. 그러면서 영호 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순자 씨는 3위 그리고 정숙 씨와 현숙 씨가 이제 순위를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웨딩드레스 사건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영호 씨가 혼자 턱시도를 입고 가가지고 마네킹을 1위로 뽑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는데 지금은 실은 영호 씨가 멘탈이 조금 흔들린 상황일 거예요. 지금 최근 회차에서는 아닌 척하고 있지만 마음이 많이 힘든 상황일 거라고. 근데 마음을 추스리고 뭔가 데이트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정숙 씨와 뭔가 기회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두 사람에게 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참 아무리 결이 맞고 이 두 사람이 보완이 되는 관계라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도 뭐 인연이 안 되면 못 만나는 거지. 어떤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근데 광수 씨와 옥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의 상황에서 받쳐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냥 이대로 쭉 밀고 나갈 것 같은 사람들이고 정숙 씨와 영호 씨는 주변의 도움이 좀 상황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순자 씨와 영철 씨가 지금 새로운 커플 후보로 부각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거는 조금 지켜봅시다. 근데 그냥 성향상으로 보면 순자 씨와 영숙 씨가 한 사람을 두고 경쟁을 했을 때 20대의 경우에는 영숙 씨가 유리할 수 있는데 이게 30대의 연애에서는 순자 씨가 그 경쟁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영숙 씨는 어떤 실리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자기가 관심 받고자 하는 게 더 우선이다 보니까 실리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순자 씨는 생각보다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질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잘 들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정보전에서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요. 오늘은 좀 짧게 이 전회차였으니까 좀 짧게 끝내고 바로 또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어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남겨주세요. 저도 저 나름대로 한번 시청해서 일종의 시청 소감이지. 분석이나 강의는 나중에 또 모아서 관련된 어떤 지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때 또 깊이 있게 또 파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이 컨텐츠마다 조금 레벨이 좀 다르죠. 어떤 레벨은 그러니까 약간 시청자로서의 레벨이 있고 어떤 데서는 또 교육 채널로서의 또 그런 레벨이 있는데 그래도 또 즐겁게 봐주고 계시기를 그런 욕심을 좀 부려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